안녕하세요. 이제 옵션 연수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한번 쉽게 풀게요.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자, 1번 볼게요. 하나씩 잘 읽어보죠. 배당하지 않는, 배당이 없어요. 주가가 만원.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행사하기 만원. 그러니까 주가도 만원이고, 행사기업도 만원이에요. 쓰죠? 만원. X도 만원. 등가격 옵션이네요. 자, 유럽형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후 A기업의 주가는 12,000원. 딱 느낌상 이양무형이죠. 그러니까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12,000원. 요 확률 우리 별로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주가가 8,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사하기 만원이기 때문에 콜 기준이라면 이때 2,000원 받고 그때 0 받고 풋 기준이라면 0 받고 2,000원 받고 이렇게 되겠죠. 자, 무위험이자리 10이래요. 1기간 이양무형에서 무위험 해지 포트를 구성하여 건다. 이거는 굳이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 객관식이니까 내가 이거를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풀었나, 그죠? 위험 중립 확률을 이용해서 풀었나, 그거 어떻게 알아? 주관식이라면 이제 무위험 해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접근해야겠지만 객관식은 어떤 방식으로 풀든 찍든 말든 맞추면 되니까, 그죠? 일단 틀린 거래요. 자, 보시면, 자, 풋옵션의 가격, 콜옵션의 가격이에요. 우리 만만하니까 일단은 위험 중립 확률 계산하겠죠. RF 빼기 D, U 빼기 T. 자, 지금 무위험이자율 얼마냐? 10%래요.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10%. 자, 만원에서 D예요. 0.8. 만원에서 12,000. 20% 오르죠? 1.1 빼기 0.8. 얘는 0.3, 0.4니까 75%. 그러니까 위험 중립 확률로 75, 25예요. 자, 콜옵션 가격은요. 행사되면 2,000원이죠. 확률이 75%. 1년 후잖아 이게요. 거기다가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면은 현저하게 나오죠. 얘는 이제 대략 한 1363 이 정도 나와요. 1363 맞구나. 네, 풋옵션은요. 풋 가격은 행사하면 2,000원이에요. 2,000원인데 이게 언제예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예요. 25%. 25%에다가 1 플러스 10%예요. 요거 계산하면요. 대략 한 454.5 이 정도 나와요. 얼마예요? 654. 얘가 틀렸네. 1번. 간단하죠. 자, 주식 한 개 매입 시 콜옵션 2개. 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얼마 움직였죠? 8,000원, 12,000원. 4,000원 움직일 때 옵션 가격은 0에서 2,000원. 2,000원이죠? 이게 뭐 0.5. 이게 바로 해지 비율이죠. 주식은 그 자체가 델타가 얼마예요? 1이죠. 한 개니까. 델타 1이고, 콜옵션의 델타는 0.5예요. 해지한다라는 거는 옵션의, 이 포트폴리오의 델타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옵션의 델타가 0.5인데, 네모를 곱해야지 0이 되는 거예요. 델타가. 얘 네모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콜옵션을 마이너스 2개 매입한다. 마이너스 2개 매입한다는 거는 2개 매도한다라는 의미죠. 자, 콜옵션의 델타가 0.5면은 우리 델타 P 플러스 1은 델타 C잖아요. 풋옵션의 델타는 마이너스 0.5네. 또 콜옵션 델타. 자, 이게 쉽게 되죠? 1번도 답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나머지 보기들도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얘는 이제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볼까요? A 주식의 가격이 만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행사하기 만원이야. 등가격이에요. 6개월 후에 만기 돌입하는. 그러니까 만기가 6개월이지만 이 콜옵션의 현재 가치가 2,000원이야. 그러니까 C0가 2,000원. 주가는 지금 만원. 그 다음에 행사 가격도 만원. 등가격이죠. 얘는 지금. 그러니까. 자, 주가가 10% 올라서 11,000원이 됐어요. 그럼 콜옵션은요. 자, 주가가 10% 오른다는 건요. 우리가 옵션 탄력성 있잖아요. 주가가 오를 때 콜옵션 가치는 얘는 뭐죠? 그쵸? 계산하면 델타 S분의 델타 C, C분의 S잖아요. 얘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옵션의 콜옵션의 탄력성은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10% 올랐으면 옵션 가치의 변동은 10% 플러스 알파겠죠. 그래서 콜옵션 가치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하는데 증가율은 10%보다 높다가 맞아요. 낮을 수가 없어. 옵션의 탄력성, 콜옵션의 탄력성 1이니까.
대신 풋옵션의 탄력성은 우리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콜옵션의 탄력성은 항상 1보다 크다고 말했어요. 얘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옵션 델타라는 건 뭘까요? 주가가 변동할 때 콜옵션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예요. 이 콜옵션의 델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물론 1일 수도 있어요. 언제? 주가가 무한대일 때. 그때 1로 수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 올랐어? 10,000원에서 11,000원 올랐어. 1,000원 올랐죠? 1,000원 올랐으니까 옵션 델타는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콜옵션 가치는 1,000원보다 적게 오르겠죠. 그래서 1,000원보다 적게 증가하고 1번 바로 되죠. 개념만 이해하면은 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자, 6번 문제. 얘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뭐 시험 보려면 어느 정도 좀 암기가 필요하죠. 자, 칼라가 뭐였냐? 그죠? 칼라는 주가를 우리가 고정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그림상으로 보면은 칼라가 원래 이런 거였어요. 여기다가 주식을 이렇게 매입하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되냐? 밑에 가니까 이렇게 가서 내가 주식을 매입하는데 주가의 변동폭이 민 맥스를, 여기가 맥스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도 떨어져도 민이고 어떤 주가의 가격을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도 한정하고 손실도 한정하면 칼라를 매입하면 된다. 이 주식 칼라 하면서 했잖아요. A번은 맞는 얘기. B번 볼게요. 자, 일단은 스트랭글이 어떻게 생긴 거냐? 스트랭글은 이렇게 바닥이 내비처럼 오목해요. 이거를 매입했어요. 자, 매입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그림을 그리면 현재 주가는 어디냐? 여기에 일반적으로 현재 주가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그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폭으로 변동할 게 예상되고 방향은 몰라.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스트랭글 매입하면 돼. 물론 스트레드를 매입해도 돼요. 스트레드를 매입해도. B번 맞는 얘기야. 써있네. 기초자산 가격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드를 매도하면은 매입이 있으니까 매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고 봐요. 현재 주가. 기초자산 가격에서 맴돌아. 그럼 내가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스트레드를 매도하면 된다. 우리가 사실 매입이라는 거는요. 옵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랭글 매수. 어떤 기초자산이 크게 움직이면 돈 버는구나. 콜옵션 매수. 기초자산이 크게 움직이면 돈 버는구나.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콜옵션 매수라는 건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쪽으로 크게 움직여야지 돈 버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매가 어떤 옵션 포지션을 내가 매수한다라는 거는 기초자산이 크게 움직였을 때 돈 버는 거. 옵션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기초자산이 별로 안 움직였을 때 돈 버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D번 볼게요. 수직 스프레드는 어떤 거냐? 만기만 다른 거예요. 자, 그걸 보시면 곡선의 형태를 보일 거고 우리가 수직 스프레드 그림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이딴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불 스프레드, 이게 베어 스프레드처럼. 그러면은 곡선의 형태는요. 수평 스프레드 서로 만기가 다른 거. 그래서 만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었고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수평 스프레드.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로 실행하려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 스프레드. 서로 만기가 다른 거를 하나 사고 하나 팔아야 된다. D 틀렸고. 자, 스트립하고 스트랩 헷갈린다고 했어요. 스트립을 제가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스트립이라는 게 뭐 내려간다, 옷을 벗다 이런 영어 뜻이 있어요. 옷을 벗으려면 내려가야 돼. 내려간다는 건 저 여기서 내려가는 쪽에 더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풋옵션을 이제 2개 사고 콜옵션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립은 뭐냐? 큰 폭으로 변동하는데 하락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풋옵션을 더 많이 샀으니까. 하락보다 상승이 아니라 여기 잘못됐죠. 만약에 얘 말대로 하려면 스트립이 아니라 뭐예요? 스트랩이죠. 스트랩이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랩이든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스트립 쪽으로 외워라. 그래야 이게 물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공부할 때. 그러면은 ABC 1번이네. 자, 7번도 보죠. 눈이 안 보여. 자, 배당 지급이 없는 주식 옵션 가격에 대한 설명. 근데 배당 지급이 없지만 얘가 지금 유로피안인지
아메리칸인지에 대한 얘기 없어요. 중요한 건 배당금을 안 줘요. 자, 느낌이 오죠? 유로피안이나 아메리칸이나 배당금을 안 주는 주식의 콜옵션인 경우에 언제 행사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조기 행사는 유리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면 시간 가치를 손해보니까. 아메리칸이라 할지라도 배당을 주지 않는다면 기초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이라 할지라도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쓰면 지금 유리하면 행사하지 말고 매각해라. 그죠? 만기에 행사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런 얘기는 기억나시죠? 자, 유럽식 콜옵션은 권리니까 행사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그쵸? 만기일에 0이거나 양수, 음수는 없죠. 그쵸?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물어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물어보니까 맞으니까 되고. 자, 콜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내재 가치가 음수면 콜옵션이 지금 저평가된 거잖아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콜옵션이 많으니까 보시면 P 플러스 S는 C 플러스 PVX란 말이에요. 콜옵션 가치는 양수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P가 없다고 치면 C는 S 빼기 PVX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 가치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풋이 없어지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요 내재 가치니까. 요 금액이잖아요. 요게 이제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얘는 고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는 거를 매수하고 고평가돼 있는 거를 매도해요. 여기를 매도하려면 플러스니까 얘를 매도하면 얘는 그냥 매도가 돼요. 그렇죠? 주식을 매도하고 얘는요. PVX는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매도잖아요. 이거 매도에다가 매도를 붙이니까 얘는 매수하고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수해라 라는 거잖아요.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공매도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매수해라. 그 얘기잖아. 10번은 맞는 얘기죠. 3번. 이자율이 양이면 만기 전 미국식 콜옵션의 매도 가격은 행사로부터 이익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기 전에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거, 그냥 파는 거예요. 행사한다는 거,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주지 않는 아메리칸 콜옵션이든 유로피안 콜옵션이든 가치가 같다고 했잖아요. 만기 때 행사하는 게 제일 가치 높으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 얘기다. 왜냐면 행사, 하여튼 그래요. 자, 맞는 얘기고. 자, 넘어가죠. 뭐,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4번. 외가격이나 등가격이나 내재가치 0이다. 뭐, 맞죠? 내가격이면 내재가치는 양수고, 등가격은 S하고 X가 같을 때, 전부 다 옵션이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S하고 콜옵션 기준으로 이러면요. 이게 외가격이고, 이것도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내재가치는 다 0이다. 맞는 얘기다. 자, 콜옵션 가격의 상한은 이건 여러분들이 자주 나와요. 옵션 가치 상한 요거 있잖아요. 이게 기초자산 가격. 그 다음에 이게 행사 가격이고 이때 행사 가격 PVX 요거고. 그래서 요 사이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유로피안 콜옵션은 결정되고 아메리칸 콜옵션은요. 그죠? 뭐 유로피안이나 아메리칸 배당까지 준다면 그냥 이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결정되죠. 배당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콜옵션의 행사, 자, 상한은 주식의 현재 가격에도 콜옵션의 행사 내재 가치보다 작아야 된다. 아니죠. 콜옵션의 상한은 요 기초자산의 시가보다 작아야 돼요. 요게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네들 다 맞는 얘기니까 얘만 5번만 잘못 얘기했으니까 틀렸고.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얘가 2차 때 조금 여러 번 나왔어요. 2차 때는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냥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 자,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여기 S죠. 여기 0이고 자, 만기가 1년이에요. 콜과 풋이 거래되는데 행사하기 콜은 행사하기 얼마냐? 20만 원이야. 20만 원. 그다음에 20 근데 행사하기 20만 원이 콜. 그러니까 콜의 현재 가격은 또 2만 원이고. 그다음에 행사하기 18만 원이 풋옵션. 18만 원이야. 풋옵션의 현재 가격은 얼마니? 보니까 이거 만 원이에요. 자, 요런 상태예요. 무효미자율은 10%고. 자, 1년에 이게 만기가 1년짜리고 전부 다. 행사 가격도 옵션 만기도 무효미자율로 차입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남의 돈으로 지금 옵션을 돈을 차입해서
콜과 풋을 한 개씩 매입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얘를 사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3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하나씩 사니까 3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차입한 거예요. 차입. 그럼 나는 만기 때 얼마 갚아야 돼요? 여기다가 이자율이 10%니까 이자 3천 원에다가 원금이니까 3만 3천 원, 3.3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기 때. 그렇죠? 이런 상태죠. 자, 만기에 손실을 볼 수 있는 마바. 지금 뭐냐면 콜과 풋을 하나씩 매입했대요. 이게 뭐예요? 얘를 하나 매입하고 얘를 하나 매입하니까 스트랭글이죠. 스트랭글이 18이랑 20을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가치는 언제 가치예요? 우리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만기시 가치잖아요. 만기시. 그럼 만기 때 내 원금이 얼마야? 3만 원을 내가 주고 샀지만 돈을 빌려 샀으니까 내가 만기 때 3.3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내 원금은 여기서 3.3만 원만큼 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켜봐요. 우리가 이제 행사가격도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큼 돼야지 내가 손익이 되냐? 3.3만 원이니까 여기는 18만 원 빼기 3.3이니까 14.7만 원. 여기는 20만 원에서 3.3은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23.3.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그다음에 여기 좀 더 그림을 좀 명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격이 14.7, 요 가격이 23.3 넘어가야지 돈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트랭글 매입이니까 언제 돈 버냐? 14.7, 23.3,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내가 돈 빌려서 3만 원 샀어. 그러면 3만 원 샀지만 이자 무시하더라도 15만 원, 대략 23만 원.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1, 2, 3, 4번을 잘 모르고 대충 풀더라도 5번으로 답을 이제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풀으라고 출제 위원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라고 봐요. 자, 이거 보죠. 옵션 투자자. 자, 1번 보호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자, 보호풋은 어떤 거예요? P하고 S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방비콧은요.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커버드 콜 해가지고. 얘네들은 보면은 요 자체가 하나의 해지잖아요. 얘도 보면은 콜옵션이나 주식의 투자 비율을 바꾸면 이렇게 해지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보험이잖아요. 포트폴리오 보험이고 이것보다 좀 더 큰 개념이 해지라는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이 있고 그 안에는 여기 해지 옆에는 뭐 델타 해지도 있고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뭐 감마 해지도 있고 별 요상한 해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 보험이 있고 포트폴리오 보험은 P 플러스 S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거를 넓게 보면 포트폴리오 보험이고 그래서 좀 더 포트폴리오 보험을 넓게 보면은 커버드 콜 역시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해지냐? 굉장히 넓어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원래는 해지라고 하면 100% 위험을 줄이냐? 이것도 해지예요. 이 100%가 아니라 50% 줄이는 것도 넓게 보면 해지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해지는 무조건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게 해지야.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해지는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게 해지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위험을 줄이면 그게 해지야. 그렇지. 그러면 그 줄인다는 거는 0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위험을 줄여서 0까지 만들래. 해지잖아. 위험을 줄여서 마이너스를 만들래. 마이너스 만든다는 거는 이제 기초자산이 오를 때 나는 떨어지고 기초자산이 떨어질 때 나는 오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지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고 누구나 다 해지는 이거야라고 하나의 정의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는 그냥 위험을 줄이는 거야.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풋, 방비코 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넓게 보면 해지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 자, 약세 스프레드라는 거. 우리 약세 스프레드 어떻게 외워? 그죠? 약세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돈 버는 거.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가 보이지? 나 이게 보이는데? 이거 뭐처럼 생겼지? 얘를 보니까 풋옵션을 매입한 것처럼 보이는데? 풋옵션 매입. 하나가 매입이니까 다른 하나는 매도네. 자, 그러니까
행사하기 낮은 거를 매도하고 행사하기 높은 것을 매입한다. 맞네. 2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박스 스프레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2차 때 나오는데요. 제 요 교재에는 요 박스 스프레드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박스 스프레드를 배우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나머지 보기를 다 설명한 다음에 박스 스프레드를 얘기해 볼게요. 자, 스트레들은 뭐지? 스트레들을 매입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스트레들 매입이잖아요. 자, 똑같잖아요. 콜옵션 하나 매입하고 풋 매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하지만 콜이냐 풋이냐 이것만 다른 걸 하나씩 사는 걸 스트레들 매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매입하는 거 맞는 얘기네. 스트립 나왔네. 그쵸? 스트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이쪽 스트레들인데 풋을 2개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스트립은 다 똑같은데 콜옵션을 2개 매입하고 풋을 1개 매입하는 게 아니죠. 콜을 2개 매입하고 풋을 하나 매입하는 것. 이건 우리가 스트랩이라고 했어요. 제가 스트랩이나 스트립이나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답이 5번으로 돼요. 3번을 몰라도 우리가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냈냐? 일반적으로요, 요 박스 스프레드는요, 학교 있잖아요. 학교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하시는 분들도 박스 스프레드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박스 스프레드가 답이 되도록 1차 시험에서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수험생한 게 가혹한 게 아니냐? 왜냐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안 가르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텐데 이런 거 시험 보면 1차, 2차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지만 1차에서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박스 스프레드가 뭐냐? 박스잖아요. 박스. 왜 이게 박스처럼 만드냐면 박스가 이제 이렇게 네모 박스야. 있으면요. 요게 주가야. 이렇게 생긴 거. 수익 스프레드가요. 수익의 어떤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박스라고 해요. 왜? 이 박스처럼 생겼네. 그죠? 이게 또 박스야. 그럼 얘를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주가, 여기 가치잖아요. 혹은 페이오프, 혹은 이득이라고 할게요. 주가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위험자산이죠. 무위험자산을 만드는 거를 박스 스프레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처럼 강세 스프레드로 만들 때 보시면요. 강세 스프레드가 2가지 있어요. 기억나실 거 보겠어요. 하나는 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풋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강세 스프레드를 콜로 만들면요. 느낌상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강세 스프레드를 풋으로 만들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요. 즉, 그러니까 콜로 만들면요. 떨어질 때 덜 떨어져. 오를 때 많이 올라가. 풋으로 강세 스프레드를 만들잖아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 오를 때, 그쵸? 덜 올라. 그래서 강세 스프레드를 콜로 만들면은 어쨌거나 주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올라가. 느낌상. 그러면 똑같이 약세 스프레드를 콜로 만들 때랑 풋으로 만들 때랑 둘 다 만들 수 있어요. 약세 스프레드도. 약세인데 우리가 이제 풋으로 만들 때가 있고 콜로 만들 때가 있잖아요. 약세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요게 일단 풋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돈 많이 받고 오르면 돈을 적게, 그쵸? 조금 이제 적게 잃는 거. 요 약세고 이건 풋으로 만든 거. 그다음에 콜로 만들면 떨어질 때 쉽게 말하면 아까 뭐라고 했지? 저 떨어질 때 좀 이렇게 하고 좀 많이 하는 거. 요게 우리 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콜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매수하면 주가가 오를 때 돈을 많이 벌어요. 풋은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많이 버는 콜로만 스프레드를 만들면, 강세 만들면 오를 때 많이 벌고, 그죠? 떨어질 때 조금 떨고. 대신 그 주가가 오를 때 원래 풋은 돈을 벌면 안 돼요. 근데 그 주가가 오를 때 돈 버는 걸로 풋으로 만들면 오를 때 덜 벌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세는 콜로 만들고 약세는 이게 같이 가요. 이렇게 돼 가지고 약세는 풋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세 불 스프레드 콜로 만든 거. 약세인데 이게 배어라고 할게요.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배어 자체가 약세니까 풋으로 만들고, 얘네 두 개를요 더하면 이런 식으로 요 페이오프가
주가의 변동 없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무위험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스프레드를 매입한다는 거는 무위험 자산을 만드는 거, 즉 무위험 수익률을 갖고 오기 때문에 무위험 채권에 투자한 거. 박스 스프레드를 매도하면 이게 반대로 되겠죠. 그럼 내가 무위험 채권을 그렇죠? 이제 발행한 거, 무위험 채권으로 돈을 빌린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박스 스프레드는 콜을 이용한 강세, 풋을 이용한 약세를 결합한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 1차 시험에서는 아직은 박스 스프레드를 정확히 몰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좀 조금씩 계속 매년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1차 시험에서 이 박스 스프레드를 제대로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가 어떤 문제 하나가 정답이 결정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 스프레드는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아요. 현재는 2차 시험에선 이 박스 스프레드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몇 번 풀어보면은 아, 별거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느껴져요. 자, 일단은 5번이죠. 자, 없나? 아, 끝이구나. 다음 시간에 우리 선물 들어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